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96쪽의 생활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 처리 방안에 대해서 26년도 예산 산출에서 97쪽에 보시면은 25년도와 26년도의 차이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 이러한 생활 폐기물이나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26년도부터는 이제 수도권 내 우리 평택에도 마찬가지로 생활 폐기물을 직매립을 할 수가 없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에코센터에서도 이러한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는 문제 없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향후 어떤 대안책을 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에코센터에서 일일 처리 용량이 한 당초 250톤에서 용량을 50톤을 증설을 해가지고 300톤까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나오는 일일 쓰레기량은 일일 한 275톤 정도로 여유가 한 25톤에서 30톤 정도 있는데 이 정도 양이면은 추산을 해보면은 향후 인구 증가가 얼마나 늘어나고 도시 개발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5, 6년 이상은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에코센터도 벌써 6, 7년 전에 돼 있던 거고 대수선 크게 수선 한번 해야 될 때는 한동안 또 이게 못 쓰는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제2 에코센터를 지금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도 나중에 뭐 공모를 통해서든가 해서 어디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제2 에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구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쓰레기는 이제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럼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이제 인식 개선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네. 이러한 쓰레기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적인 어떤 로드맵이 좀 있어야 된다 연도별로 예,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 연도마다 감축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이제 저희가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감축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구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비해서 감축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에코센터에서는 이게 거기에서는 이제 다 소요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몇 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 제2의 에코센터를 신설해야지만 된다. 그러면은 그 에코센터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수년이 걸릴 텐데 대비하고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저희가 일일 발생량 그 개인별로 봤을 때는 24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491톤인데 1인 0.77톤에 77kg에서 네. 25년도에 0.73으로 조금 줄고 있었습니다. 23년도에 대비해서 좀 계속 줄어가고 있고요. 인구 대비해서 좀 줄고는 있는데 총 발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일반 종량제 말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을 해서 일반 쓰레기를 좀 줄여나가는 감축 방안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늘려나가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로드맵이 좀 있어야지 된다. 예. 그런 거를 좀 이제 세워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러한 데이터들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좀 언급을 하고 우리 예. 평택시가 지금 현재 하니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공포도 하고 선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에서의 그 의지와 또한 그거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합해졌을 때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쓰레기 양들이 줄어들 것이다. 물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평택시가 재가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쓰레기들은 그러한 것들은 많아지나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쓰레기 줄이는 문제가 물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 쓰레기 자체를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도 다시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환경교육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환경교육센터의 중요성이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의 교육에 하는 것보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 유아나 어린이들한테 이 환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해서 이제 향후 미래에서 이제 발생량 자체를 줄여가는 정책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평택이 환경교육 도시라고도 선포도 했고, 그거를 이제 환경부가 또 지정도 해줍니다. 물론 금년에 저희가 신청해서 아쉽게 뭐 지정되진 않았지만, 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교육 도시를 다시 한번 또 신청도 해볼 것이고, 그게 이제 평택시에서 지향하는 환경과 쓰레기 정책이다라고 해서 좀 계속적으로 기본 방향을 정해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환경교육 도시로서의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제 한 번 하셔서 이제 안 되는데 이거에 저희가 이러한 도시로 지정이 되면은 환경부로부터의 어떤 그 예산 지원이 됩니까? 뭐 지금은 없는 걸로 재정적인 지원은 없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본 방향이라는 걸로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하는 데는 상당히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교육 도시로서의 어떤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이제 꼭 그렇게 이제 환경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문화가 굉장히 많고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분들이 좀 교육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줄이려면은 뭐 분리수거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잘 되지 않습니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더더욱이다나 이 부대 안에서는 이 쓰레기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평택에서의 이러한 그 쓰레기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한다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잘 안 하는데 부모가 잘 안 하는데 기성세대부터 이게 바꿔져서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서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봤을 때 그것이 참 교육이고 참 실천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성세대 굉장히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손 들고 건널목 건너잖아요. 근데 옆에서 우리 어른들이 그냥 안 지키고 가잖아요. 아이들 하다가 그냥 부모나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하는 줄 알고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나 기성세대 어른 우리부터가 좀 성찰하고 우리가 좀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이나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주고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는 또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후환경국이 26년도 예산안 제출하신 게 이제 636억으로 작년보다 한 30억 정도 증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뭐 증가율보다 지금 대내적인 상황으로 봤었을 때 거의 뭐 동결 수준이나 아니면 좀 더 감축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제한된 그 실링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그냥 좀 그 몇 가지만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뭐 지정해 주긴 하셨지만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매년마다 그 가시밭 제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방재단이나 아니면 이제 그 새마을회에서 이제 그런 인력을 통해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장비가 들어왔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한번 뭐 긍정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증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완료되었다고 좀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에 그러한 비슷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 기기가 과연 효율성 있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저희 위원님들도 한번 좀 논의는 계속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정일구 의원님께서 그 야생동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환경정책과정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시청 앞에 문예관 사거리에서 이제 가다가 그 고라니가 그 차에 치여가지고 이제 도로에 있었던 상황에서 저도 그러니까 어디를 전화를 해야 되나 그러한 상황에 놓였었고, 이제 그래도 이제 가장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집행부에서 그런 관련된 걸 아니까 이제 연락을 드렸었던 거였는데, 이게 시민분들께서도 이 부분이 조금 혼동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과연 구조하는 데 있어서 어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19나 이제 뭐 112 같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게 시스템이 있지만은, 야생동물에 관한 부분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루트가 지금 마땅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루트가 전화번호 그러니까 신고 전화번호를 저희가 홍보는 대대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119나 뭐 아니면 저희를 아시는 분은 저희한테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종 이제 그쪽에서도 담당이 아니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희 과로 이제 오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저희 과로 그 신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제각각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은 119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알고, 어느 분은 뭐 경찰에다가 전화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의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성 노을 생태문화공원 유지 관리에 있어서 이 종량제 봉투 구입 보니까 20만 원으로 책정해 주셨던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213페이지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50리터짜리 한 160매 정도로 좀 책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조례 때 그 말씀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기를 해주셔야 다음부터는 이게 혼동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부서에서는 75리터짜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50리터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혼동이 오지 않게 좀 명확하게 좀 기재해 주실 것을 예,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해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